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집사입니다. 자, 오늘은 달팽이들의 번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달팽이를 키운 지 어느덧 4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연차로 4년 차고요. 네, 지금 한 만 3년 정도 이렇게 달팽이를 키워보고 달팽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지점이 바로 달팽이들의 번식에 관한 지점이라 언제 한번 날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쫙 한번 설명을 드려야지 좀 요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몰라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한 달팽이 키운 지 3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꼭 유튜버라서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또는 뭐 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나 요즘 달팽이 키워 그러면서 달팽이들은 이러이러해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 달팽이 사진 보고 친구들이 뭐 귀엽다 뭐 이런 반응도 해주다가요. 아니면 제가 올린 영상 보고, 어머, 달팽이가 이런 면도 있네요. 막 애교도 있네요. 막 이제 이런 반응해주다가 이 달팽이의 번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이제 표정이 이제 한 명, 두 명 이상해지시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 번에 알을 너무 많이 낳는다는 거죠. 아프리카 왕달팽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뭐 명주달팽이, 동양달팽이 이런 우리나라 토종달팽이는 그만큼은 많이 낳지 못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들은 것 같긴 한데 저는 토종달팽이에 대해서 많이 모르니까 제가 잘 아는 아프리카 왕달팽이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 번에 알을 갖다가 뭐 500개 정도 건강한 성체 아프리카 왕달팽이는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500개 정도 낳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또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2, 300개 한 번에 낳기도 하고요. 그 개수는 그때그때 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딱 몇 개만 낳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집 달팽이는 이번에 알을 600개 이상 낳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600개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럼 한 마리만 그렇게 낳느냐? 아니죠. 네, 둘이 짝짓기 했으면 둘 다 임신을 하기 때문에 500 더하기 500. 그래서 한 번 낳을 때 한 1000개 정도도 충분히 낳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냥 놀라시는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딱 한 번 교미했죠? 근데 그때 상대방의 정자를 서로 보관하고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럼 정자를 보관해 놓은 상태로 그 뒤로도 알을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보통 한 1년 전후로 계속 거듭 알을 낳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알이 정말 많겠죠. 최장 기록에 의하면은 최장 2년 뒤까지도 계속 한 번의 교미 가지고 알을 낳았다. 뭐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알을 낳기만 하고 이제 끝나요. 예, 어미 달팽이가 산란할 때가 돼서 코코피트 밑으로 쑥 들어가서 알을 낳았어요. 네, 그럼 이제 끝입니다. 어미 역할은 거기까지.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럼 알아서 알은 스스로 부화하고 그리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어미의 돌봄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 달팽이는 또 새끼에 대한 딱히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새끼라는 인식이 없이 또 새끼 달팽이도 자기 어미 부모 달팽이라는 인식이 없이 지내요. 사람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산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또 짝짓기 가능한 달팽이 2마리가 있으면은 또 교미를 또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이 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런 다른 알을 먹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제 동족 포식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몇백 마리 이제 깨어나면 진짜 꼬물꼬물 하잖아요. 그래서 꼬물이라고 이제 저희가 별명처럼 부르는 건데, 이제 그 꼬물이들끼리 먹을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영양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옆에 보이면은 더 좀이라도 센 놈이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양 보충을 하고 이제 살아남을 달팽이는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동족 포식까지 말씀드리면은 저랑 대화하시는 분의 표정은 또잉 이래가죠. 달팽이 안 되겠네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엽기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 되냐 막 이제 좀 그러면서 달팽이 정 떨어진다 막 이런 분도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한 좀 달팽이들이 왜 이렇게 교미를 하는지 왜 이렇게 번식을 하는지 그럼 이런 영상을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귀여운 달팽이도 안 나오고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처럼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달팽이의 번식. 왜 이럴까요? 근데 모든 생물종은 번식 전략이라는 게 있대요. 그 서식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생존을 위한 번식 전략을 선택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달팽이도 그 중에서 한 가지의 방식을 선택했겠죠. 여기에서 선택은 우리는 어떤 번식 방법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골라봅시다. 이렇게 일부러 고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연적으로 그 서식 환경에 맞지 않은 번식 방법을 가지면 이제 도태되고 적합한 번식 방법을 가진 개체만이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달팽이의 번식 전략, 자, 어떤 방식일까요? 그리고 생물의 번식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로 나뉘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 정확한 용어를, 이런 용어가 정리된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미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R 전략과 K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게 R 전략하고 K 전략이고요. 영어로는 R 스트레이트지, K 스트레이트지 이러는데요. 제 발음이 요즘에 영어를 하도 안 해서 좀 이상하니까 제 영어 발음은 듣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R 전략과 K 전략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R 전략은 많은 자손을 낳아서 번식하는 전략이고요. 여기 써 있네요. 네, 화면에. K 전략은 적은 자손을 낳아 번식하는 전략입니다. R 전략의 예로는요. 대부분의 곤충이나 대부분의 어패류가 들어갑니다. 어류랑 폐류를 이제 합쳐서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예시는 제가 든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주로 드는 예시고요. K 전략은 코끼리나 고래, 돌고래 이제 요런 동물들이고, 대표적으로는 K 전략에 사람도 들어가죠. 요렇게만 예시를 드려도 달팽이들은 R 전략에 들어가겠구나. 이게 딱 그냥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이제 다양한 R 전략 안에서도 좀 다양한 특징이 있고 K 전략 안에서도 그렇겠지만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번식 전략을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달팽이는 R 전략에 들어가고 사람은 K 전략에 들어가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래, 조금 더 R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R 전략은 서식 환경이 척박하며 불안정한 편일 때 일어나고요. K 전략은 서식 환경이 안정적이고 변화 예측이 좀 가능할 때 K 전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들은요, 이제 R 전략과 K 전략에 관한 모든 설명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고요. 절대적으로 R 전략은 이렇기만 하다, K 전략은 반드시 이렇다, 이런 종류의 설명이 아니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두 가지 전략을 비교해 드리자면, R 전략을 선택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개체의 크기가 작은 편이고요. K 전략을 선택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개체의 크기가 큰 편입니다. 물론 R 전략을 쓰는 이제 동물 중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개복치라고? 이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개복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물고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왜 R 전략을 쓰는데 이렇게 크기가 큰가요? 근데 개복치 R이 이제 부화해서 그 아기 때 개복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이거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나? 이제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개복치 새끼가 태어나서 그토록 커지는 거죠. 우리 아프리카 왕달팽이가 졌네. 아프리카 왕달팽이도 정말 작게 태어나서 이제 사람 손바닥만하게 커지는데, 이것만 해도 신기한데 개복치는 당할 자가 없네요. 자, 아무튼 근데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크기가 작은 편이다. 근데 좀 요쯤 되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닌데요? 아프리카 왕달팽이는 크잖아요. 엄청 왕만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맞죠. 아프리카 왕달팽이 다른 달팽이들에 비하면 정말 왕 크죠. 하지만 전체적인 생물의 크기로 봤을 때는 작은 축에 속한다.
그리고 K 전략은 개체 크기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뭐 코끼리, 고래 이미 설명이 끝났죠. 그리고 사람도요. 이 전체 생물종 중에서 개체 크기가 작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편. 그래서 K 전략을 선택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몸집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R 전략을 선택하는 동물들은요. 부모가 별로 돌보지 않거나 아예 돌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린 생물의 생존율이 낮다고 하네요. 근데 생존율이 낮은 게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제 R 전략을 선택해서 R을 갖다가 한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낳은 다음에 그 알들이 전부 다 부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전 지구가 그 생물로 덮일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굴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보다 좀 더한 게 한 번에 만 단위로 10,000개 정도 알을 낳는데, 만약에 굴의 알이 뭐 잡아먹히지도 않고 전부 다 부화해서 성체로 이제 성장을 한다면 순식간에 전 세계의 바다는 굴로 뒤덮인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물론 개복치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복치의 그 1억 개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전부 다 부화해서 개복치로 성장한다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는 개복치로 뒤덮일 것이다. 네, 아프리카 왕달팽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왕달팽이도요. 전부 다 막 그렇게 한 번에 막 500개, 1000개 되는 아이들이 다 부화한다면 전 지구의 육지는 아프리카 왕달팽이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알 전략의 경우에는 새끼들을 알을 참 많이 낳긴 하지만 그 알들이 전부 다 부화해서 성체가 되려는 그런 의미는 이제 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K 전략은 뭐 사람으로 설명하면은 사람이 가장 자녀를 많이 돌보고 제일 정성껏 돌보니까요. 부모가 정말 한 마리 두 마리를 아주 정성껏 돌보는 편입니다. 한 번에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낳아서, 특히 새끼 때는 정말 24시간 케어를 해줘야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정성껏 돌보는 만큼 어린 생물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와,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R 전략가인 달팽이를 K 전략가인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상하게 보였을 뿐이었군요. R 전략가 관점에서 보면 달팽이의 번식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요, 여러분? 않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그 사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달팽이의 번식은 달팽이의 관점에서 바라봐 줍시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제가 적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요런 캠페인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식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것 중에서요, 뭐 한 통에 한 마리만 키웁시다, 이제 요러는 거는 좀 그래도 좀 작은 규모의 캠페인이고요.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만 동물을 키우자. 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편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다음 편 말고요. 이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한참 걸릴 겁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같이 주장하는 1통 1화 키우기, 뭐 다 아시죠? 한 통에 한 마리만 키우자. 그리고 뭐 같은 개념이지만 두 번째 거는 정말 2세를 보고 싶을 때만 교미를 시키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같은 통 안에서 다 큰 달팽이들을 키우지 말자. 이제 이런 것도 소소하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택배로 살아있는 생물은 주고받지 말자. 여기는 지금 동물로 써놨지만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도 택배로 이렇게 배달이 오잖아요. 그러면 식물들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좀 잘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동물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을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달팽이 번식 전략은 달팽이 관점에서 이해해 줍시다. 네, 오늘 이런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은 슬라이즈고의 템플릿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길고
지루한 영상을 여기까지 신청해 주셨다니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지루한 영상을 무려 15분 가까이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을 보내면서요. 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재밌고 귀여운 영상으로 준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네, 달팽이 집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달바.